방탄유리 속 이재명 자폭 발언, 윤 정권의 북침 시도.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정말 무책임하고 선동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오늘 이재명이 사상 처음으로 3단 방탄유리막 연단을 썼습니다. 용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했는데, 유세 차량 연단에 3면으로 둘러싼 방탄유리막을 세웠다. 이동식 방탄 설비다. 얘가 지금 무슨 치안이 불안해서 총기가 난사되는 그런 국가에서 지금 선거합니까? 다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 13일 제작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조만간 설치가 될 거라고 말한 바 있는데 오늘 설치가 됐습니다. 방탄 유리막 가격 최소 수천만 원. 이번 대선 앞두고 이재명을 겨냥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제보받았다. 제보받았다는 거다. 제보받았는데 심지어 사거리가 2km에 달하는 그야말로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고 하는 제보도 접수됐다. 러시아제 권총이 들어왔다는 제보도 있다. 전부 제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내란 프레임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한 시도입니다. 내란 프레임. 이 계엄 때 나왔던 이제 총기 이야기들, 총기 지금 무슨 저격용 총 이런 이야기 하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다른 소속 의원들이 또 제보받았다 그러면서 HID 북파 공작원 OB가 그 이재명 테러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총기, HID 이런 이야기 다 비상계엄 때 나왔던 이야기죠. 그것들을 다시 소환을 해서 제2, 제3의 내란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걸 막아야 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계속 설치해 나가는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유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데,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동안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너무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전쟁을 하지 않을까, 미래가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하겠구나 생각한 여러 근거 중 하나가 이재명 자기가 계엄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북한이 휴전선에 도로를 끊고 개활지 장벽을 쌓더라. 6.25 이후 없던 일이다. 그때 한참 이게 우리 쪽에서 관측을 했죠. 북한군이 그냥 지뢰 매설을 하고 장벽을 쌓고 지뢰 매설을 하느라고 사고가 나고 그런 적이 한번 보도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로 장벽을 막 쌓는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용도냐 그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걸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 북한이 왜 장벽을 쌓을까?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남쪽에서 탱커로 밀고 올라갈까 봐 장벽을 쌓은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탱커를 앞세워서 북침을 할까 봐 쌓은 것 아니냐. 우리가 북침을 하려 해서 방비를 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아주 오랫동안 자극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 쪽을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이다.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치 탱크를 밀고 올라갈까 봐 김정은이 노심초사해서 장벽을 쌓았다. 그런데 반격 같은 걸 하지 않고 김정은이 참 잘 견뎠다. 지금 이걸 지금 대선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 핵실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도 없이 그 북한이 그 쌓은 거, 그 어떤 목적으로 쌓았는지 그때는 이 탈북자들을 그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왔죠. 북한에서 최전방에서 이제 탈북자가 자꾸 넘어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을 했다. 자, 그런 분석이 유력했는데 그게 아니고 남에서 북으로 탱크 가지고 밀고 올라올까봐 김정은이 쌓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불안한 인식입니까? 이거 외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또 화제가 됐던 게 이 커피 원가 120원, 120원 해서 8,000원을 내서 10,000원 판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특히 이 커피숍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잔뜩 화가 났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120원의 원가해서 8,000원 10,000원 받는 악덕업자냐. 그런 것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또 뭐 오늘 들으셨겠지만 호텔 경제론이라는 핵에 망측한 경제론도 내놨죠. 무슨 뭐 이 어느 마을에 여행자가 내가 며칠 있다 가겠다고 10만 원을 예약금을 걸었다. 근데 그 예약금을 가지고 그 호텔 경영자는 가구를 샀다. 그럼 그 가구를 판 가구주는 기분이 좋다고 치킨을 사 먹었다. 그것이 이제 돈이 막 이렇게 돈다. 그러니까 이게 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예약자가 못 가게 됐다고 해서 그걸 다시 10만 원을 가져가 버린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의 말은 이 마을에 돈이 생긴 건 없는데 경제가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말속이 말장난 아닙니까? 경제학자들이 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기는 뭐 경제 순환 구조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지금 툭툭 던집니다. 커피 120원 호텔 경제론. 거기다가 조금 전에 이 위험한 말 장벽을 쌓은 것이 탱크를 밀고 올까봐 쌓은 것이다. 김정은이. 탈북을 위해서 쌓은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때 분석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탱크를 밀고 올라가니까 주한미군도 있고 한데 말도 안 되는 망상 같은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커피 120원 호텔 경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이것은 또 믿기지도 않지만 연임제 4년 중임제가 아니고 연임제를 이야기한 것은 연달아서 그러니까 그 2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이 포석을 슬쩍 집어넣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또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선거를 앞두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여론조사를 하나 설명을 드려서 지금 판세를 한번 좀 지금 과연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저런 말을 막 던지고 하는 것이 본인이 다 이겼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막 거침없이 말 던지고 주스 담지도 않고 말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계속 하고 있죠. 어제 토론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면은 그냥 말을 돌려버립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 이야기를 했죠. 대북 송금, 북한 조선 노동당에 뇌물 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 사건들이 과거 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물타기를 하고 퉁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 어제 후보 토론에서도 이재명이 본인이 지금 거의 다 뭐 당선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저지를 해야 되죠. 제가 여론조사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을 좀 제가 취재를 해서 전해드렸죠. ARS 조사,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묻는 ARS 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7%, 8%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전화 면접원이 묻는 갤럽 조사에서는 한 20%까지 격차가 난다고 나온다. 그런데 조사 전문가들은 지금은
ARS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 끝까지 전화를 다 듣고 마지막까지 응답을 다 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적극적인, 정치에 관심이 높은, 그리고 어느 정당을,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를 결정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반드시 투표장에 100% 간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7%, 8%라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런 분석을 제가 해드렸죠. 자, 그런데 그 ARS 조사 중에서 계속 격차가 크게 나오고 있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는 그 전부터 정말 저도 그 정치부 기자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리얼미터가 생길 때부터 계속 그 뭐 인용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리얼미터는 계속 이 어떻게 보면 좀 센 쪽에 계속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뭐 한다고 제가 단언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리얼미터 조사가 좀 들쑥날쑥한 편인데 오늘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일단 50대 35대 8입니다. 이재명 50, 김문수 35, 이준석 8. 자, 그런데 그러면은 15%포인트 차이가 나죠. 김문수 대 이재명.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은 한 주, 이게 이제 매주 하는데 불과 1주 전에 비교해서 이재명은 지지율이 1.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인데 1.9%포인트 하락, 거의 2%가 떨어졌죠. 그런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한 주 만에 4.5%포인트가 올랐고 또 하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2.4%포인트를 상승을 했다. 자, 이준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준석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막판에 이제 후보 단일화 할 때 이준석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표가 어쨌든 박빙의 승부에서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준석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계산은 딱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표를 김문수 후보와 자기의 지지율을 합쳐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면은 꺾을 수 있거나 딱 맞붙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본인은 후보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안에서 만에 하나 김문수 후보가 진다고 하면은 엄청난 비판을 받고 그 보수 진영에서는 설당이 없어지는 거죠. 정권이 그냥 날아가니까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후보 단일화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나 지지율과 자기 지지율을 합해도 전혀 좀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은 그때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 과시를 하려고 뭐 자기나 차차기를 노리든지,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를 텐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4.5%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거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한 건데 이런 상승세를 타면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하루에 1%포인트씩만 올리자. 1%포인트. 지금 16일 남았나요? 1%포인트씩만 올려가면은 16%포인트. 딱 이 기준으로도 딱 넘어서네요. 혼자서 넘어서네요. 하루에 1%포인트만 가면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용한 모든 것은 다 해야 된다. 특히 그 임기 3년 단축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제안을 했던 한독수, 한동훈 두 사람도 더 적극적으로, 한동훈은 지금 뭐 뛰기 시작을 했는데 본인 정치를 하든 말든 그는 본인 정치는 나중에 이야기고, 당권은 지금 당장은 뭐 羹 잡는 게 매라고 뭐 이재명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이것을 계속 부각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되고, 이 홍준표 지금 오늘 또 다시 그 하와이 특사장과 만난다고 하니까 그 마음 돌려서 빨리 같이 귀국해서 공항에서 좀
그런 같이 동반 귀국하는 좀 장면도 좀 보여주고,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오늘 뛰었으니, 김문수 후보가 오늘 뛰었으니까 본인이 당초에 구상했던 개헌연대, 스스로 후보는 아니지만은 개헌연대를 해서 외연을 넓혀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충분히 하루에 1%포인트씩 올라가서 역전시킬 수 있다. 네, 마지막 전해드릴 소식은 자유통일당 후보가 있었죠.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인 이재명 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된다. 이번에 이재명을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